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아시아 권영훈입니다. 자,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팩입니다. 홍콩 항생테크 지수가 오늘 5% 넘게 급등해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6,000선을 넘어섰는데요. 항생테크 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테크 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국 빅테크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M7으로 불리는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메이트란, SMIC, 레노버 등입니다. 자, 올 들어 중국판 M7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항생테크 주가는 무려 38% 넘게 급등했는데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출현으로 중국 빅테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졌고 시진핑 정부의 민영기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수익률 역시 올해 30% 이상 수익률이 기록 중입니다. 국내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타이거, 그 다음에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로 시작하는 차이나 항생테크 ETF 4종입니다. 예탁 결정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중화권 증시 거래액이 7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뭉칫돈이. 자, 특히 1월보다 3배 가까이 늘어서 유럽, 일본 증시 거래액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 국내 투자자들 분들이 이제 미국 다음에 어디를 많이 투자할까 하는데 단연 이제 중화권 증시였다는 거죠. 자, 올 들어 2월 말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뭘까요? 자, 비아디 6,713만 달러이고 그 다음에 샤오미와 알리바바 순입니다. 비아디, 샤오미, 알리바바 요 순입니다. 지난 4일부터 중국 양회가 열리고 있죠. 바로 AI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AI 플러스를 발표했고 올해도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AI 지능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사 텐센트, 그 다음에 중국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1위 알리바바, 그리고 중국 전기차 1위 비아디, 그 다음에 중국판 애플,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미 등 중국판 M7에 대한 국내외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은 장밋빛 일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M7 주가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알리바바는 오늘 최신 AI 모델 QWQ 32B 오픈소스를 공개했는데요. 딥시크보다 더 싼데 성능은 더 좋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8%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중화권 투자 시대가 본격 열린 만큼 올해 중화개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중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공식 SNS X를 통해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BBC 아예 그냥 기사 나온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자, 중국 당국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중국을 정조준하자 중국이 고강도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중국은 어제 양회에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7.2%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매년 국방비를 6%대로 늘렸다가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매년 7%대로 늘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 아래 중국은 핵무기 보유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대만 집권당 민진당과 양안 관계 갈등이 깊어진 만큼 대만 군사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은 자치구인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군대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소식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해커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법무부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중국 국적 해커 12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아이순으로 알려진 민간 해킹회사 직원 7명이 언론 탄압, 반체제 인사 찾기, 그다음에 피해자 데이터 도용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 광범위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아이순은 해킹에 성공한 이메일 계정 하나당 약 $10,000에서 $75,000의 돈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정부 발끈했습니다. AP통신을 향해 근거 없는 추측이나 비난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이버 사건을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오늘 대만 국책연구기관 중화경제연구원이 대만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곳 삼성전자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얼마 전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미국에 $1,000억 투자하기로 밝혔죠. 중화경제원 렌셰밍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행정 절차를 보완하는 스타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빠를수록 좋고 늦어질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가 먼저 1,000억 달러를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그 다음으로 걱정해야 하는 곳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경우 TSMC보다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370억, 우리 돈 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장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미국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국내 공장 증설에 힘을 쏟고 미국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어제 TSMC의 2035년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전체 생산 점유율에서 6%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대만 내 생산 능력도 80% 이상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의 선공 전략에 2위인 삼성전자가 추격에 더욱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칩스법, 즉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하기로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 건설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6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증발될 우려가 커진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